오늘 여러분이 만들 구들은 지금 6조기 때문에 6개 구두를 하겠습니다. 구들은 특별히 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림만 이제 여러분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거 6개 정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서 붓두막 구들, 함실 구들에서 취사용이냐, 난방 겸용이냐, 제가 그 용도는 그렇게 나눴고, 그러니까 붓두막이 있으면 난방 취사 겸용이고, 붓두막이 없으면 난방 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난 죽어도 붓두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취사, 난방 겸용을 만드시면 됩니다. 용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고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래의 형태. 고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고래의 형태가 이렇게 고든 고래가 있고, 이렇게 일자로 쭉쭉 고든 고래 또는 일자 고래 합니다. 고든 고래, 일자 고래 또는 일자 고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래가 없는 게 있어요. 고래가 없는 거. 그러면 이것은 그 허튼 고래 또는 뭐 흩은 고래라고도 하고요. 또 막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주도 형태는 큰 돌을 해가지고 고래를 안 넣으니까 들경고래라고도 합니다. 고래가 있는 것 줄고래, 그 다음에 허튼 고래, 막고래, 그 다음에 고래 형태가 이렇게 부채살처럼 생긴 게 있어요. 부채가 이렇게 살처럼 생겼죠. 그래서 부채고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처럼 생겼다. 부채살처럼 이렇게 해서 열기가 그래서 확 이렇게 퍼져나가게 부채고래가 있고, 또 부채고래 말고 불을 떼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게 되면 네모났을 때 우리가 지붕을 보면 지붕 모서리가 선자 보면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쭉 선자가 나가고 이렇게 그 선자 형태로 돼 있는데, 일자 고래는 고래가 이렇게 일자로 쫙 돼 있는 거고, 흩은 고래는 고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흩어진 거고, 부채고래는 고래가 부채살처럼 이렇게 된 거고, 선자고래는 선자 형태로 된 거. 선자고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된 경우가 선자고래입니다. 선자고래. 그 다음에 불을 떼는 방향으로 다시 연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되돈고래 이렇게 되돈고래, 또는 어떤 사람은 대동고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동고래. 이거는 불을 뗀 자리로 다시 여기가 붓두막이 있으면 굴뚝이 여기에 딱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고래가 되돈고래, 대동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지만 그 동그란 고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래는 이제 원형 고래라고도 이제 형태에 따라서, 원형 고래는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불을 여기서 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원형고래 또는 양파고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원형고래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꾸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원형을 수직으로도 하지만 수평으로도 이렇게 원형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양파고래라고 그러고 이건 그냥 원형고래. 또 이 개자리에 따라서 개자리가 다 그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개자리가 뒤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뒤에 부분에 있을 수 있고 개자리가 여기는 이렇게 요쪽 부분에 개자리가 있을 수 있고 개자리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개자리인데 개자리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건 뒤에만 있을 수 있고 요건 다 개자리입니다. 개자리. 요것도 요게 개자리. 요것도 기역자 부분이 개자리. 요거는 개자리가 이 뒤에 보통 있게 되겠죠. 개자리. 요거는 개자리가 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개자리가 될 수 있겠고. 요건 개자리가 이렇게 뒤에 요렇게 개자리 요거 이렇게 개자리. 요것도 개자리가 이렇게 뒤에 개자리. 요런 개자리는 이게 금방 눈에 띄는데 가운데 개자리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운데 개자리형. 요건 특수한 형태인데 원형이든 네모나든 불 때는 데가 여기 있으면서 불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개자리가 이렇게 해서 개자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개자리입니다. 이게 개자리. 그래서 불이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굴뚝은 여기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뭐 굴뚝을 밑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 아무 데로나 다 뺄 수 있습니다. 이 굴뚝. 개자리가 가운데 있는 형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다 이해가 되면 벌써 구들 박사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개자리가 이제 근데 잘 모르잖아요. 뭔지. 그걸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그 7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드린 다음에 이거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이걸로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개자리형, 그 다음에 개자리가 이제 그 개자리가 이런 바깥에 이렇게 그 구석 개자리형이 있습니다. 구석 개자리. 구석 개자리형이 있고 가운데 개자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래가 고래에 따라서 고래가 이제 그 외줄고래가 있고 외줄고래. 그러니까 고래라는 것은 불이 나가는 길인데 이게 한 줄로 가서 뭐 돌아서 가든 하는 계속 외줄로 가는 게 있고 두 줄로 가는 게 있고 여러 줄 고래가 있습니다. 이건 불고래가 한 줄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 있고 두 줄로 해서 돌아다니는 게 있고 여러 줄로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고래만 따지면 이렇게 여러 줄 고래. 그러니까 종류는 이게 다양한데 그럼 언제 어떤 걸 쓰느냐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요소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구들은 첫 번째가 아궁이. 불을 떼는 부분이에요. 아궁이 부분. 불을 떼는 부분. 이게 보일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발생시키는 것.
아궁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아궁이 없이는 구두는 안 되죠.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불을 안 떼면 거기다 이제 화목 보일러를 놓든지 기름 보일러를 놓든지 가스 보일러를 놓겠죠. 어쨌든 불을 떼는 자리가 아궁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자리가 고래 부분입니다. 고래 부분. 고래 부분, 고래.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부분. 불을 보관하고 또 발산하는 부분. 우리 이제 구들은 축열을 중시한다 그러잖아요. 불을 저장했다가 이제 내뿜는 거니까. 서양의 벽난로는 불을 떼면 떼자마자 뜨겁고 환하고 좋다가 불이 꺼지면 금방 추워지잖아. 근데 우리는 불을 떼면 처음에는 안 뜨겁다가 점점 뜨거워서 불이 딱 꺼지면 아침까지 이제 가서 뜨거워지는 거가 바로 축열 기능인데, 축열 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 구들의 큰 장점이에요. 불을 나무에 떼면 불이 확 타고 말지 그게 똑같이 일정하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타게 이제 보일러로는 조정할 수 있지만 나무는 조정이 안 되는데, 이 나무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축열, 열을 보관했다가 저축했다가 이제 차차 내뿜는 거죠. 그 저축하는 자리가 바로 고래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을 내보내는 곳이 이제 굴뚝 부분이가, 굴뚝 또는 구세라고 합니다. 구세, 굴뚝 부분. 그래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들 모형을 만들면 이 세 부분이 표시가 딱 돼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표시가 안 되면 구들이 아니야. 불 떼는 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지나가고 저장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고, 나가는 거는 굴뚝 또는 구세, 불을 떼는 것은 아궁이,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것은 고래. 이 세 가지가 돼서 현대적으로는 이 아궁이가 보일러가 될 것이고, 굴뚝은 보일러로도 다 굴뚝이 있죠. 지금 구세가. 그 다음 고래는 방바닥 온수 보일러가 되겠죠. 이 세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구들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불을 어떻게 눕힐 것인가. 이게 관건이, 눕힐 것인가. 불을 떼면 불은 올라가요. 올라가게 하는 건 쉬운 기술이야. 그러니까 불이 잘 들여야 된다. 보통 구들을 놓으면 이 얘기를 해서 구들이 불이 잘 들인다 그러면 잘 놓은 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50점짜리. 그러니까 불이 잘 들어가는 건 기본일 뿐이에요. 기본. 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불이 잘 들어간다고 좋은 구들이냐? 그건 아니다. 불이 잘 들어가는데 열기가 빨리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구들이다. 그러니까 불이 잘 들어가는데 열기가 잘 안 나가야 좋은 구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 핵심이에요. 불이 잘 들어간다. 두 번째, 열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 그 불이 잘 들어가는데 굴뚝에서 불길이 픽픽픽 잘 나오면 안 되는 구들이다.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금방 식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들은 불이 잘 들어가는 건 기본.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나가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들을 배우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잘 보관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궁이에서는 불이 이제 활활 타서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분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엄기. 근데 지역마다 불이 넘어간다. 그래서 분엄기 또는 분행기라고도 발음을 해. 분행기. 또는 불이 이제 휙 넘어갈 때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목이라고도 합니다. 불목. 이 용어가 좀 많은데
용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되니까 분엄기, 분행기 또는 불목. 분엄기, 분행기, 불목. 불이 넘어가는 구멍이에요. 불이 넘어가는 구멍. 물론 그것이 한 군데 있을 수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을 수 있겠죠. 외줄고래다. 그럼 분엄기가 하나. 두 줄 고래다. 그럼 분엄기가 둘. 여러 줄 고래다. 그럼 분엄기가 여러 개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있어야 되냐면 일단 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그냥 이렇게 넓게 구멍만 뚫어 놓는다고 들어가질 않아요. 넓게 뚫어 놓으면 이게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밖으로도 나오고 빨려 들어가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 바람을 부를 때 이걸 부르면 후 하고 불면 이게 나가지만 입을 크게 벌자 하면 이게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넓어지면 안 나간다고. 힘이 빠져버려요. 좁아야 이게 힘을 받아서 나가잖아. 총알 구멍처럼 빵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과학적 원리로는 벤추리 효과라고 그래요. 강물도 좁은 데서는 막 흘러가다가 넓어지면 그냥 하고 이제 별로 안 흘러가잖아요. 그걸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그러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과학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계속 뽑아 올리면 쉬운데 이걸 뽑아 올리지 않고 눕혀야 되잖아. 눕혀야 된다. 아래로 깔아야 된다고요. 이제 까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개자리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자리. 개자리는 크게 세 개의 개자리가 있어요. 이 개자리. 개자리가 세 개인데 개자리 1, 아궁이 쪽에 있는 개자리는 분엄기를 확 통과해서 좁게 해서 확 뽑아 올린 것을 이제 옆으로 쫙 퍼뜨리는 거예요. 밑으로 깔아 놓는 거. 눕히는 기술이에요. 이걸 구들 개자리라고 그럽니다. 구들 개자리. 구들 개자리. 눕히는 거. 불목을 통해서 확 빨아 당겨서 눕혀서 쫙 펼치는 거. 불을. 그러니까 이게 뽑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좁게 해서 뽑아 올리는데 그걸 아래로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 이제 과학 원리로 따지면 베르누이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간장독을 생각하는데 간장 장수가 옛날에 자전거 뒤에다 간장을 싣고 와서 간장병을 딱 주면 이게 호수로 해서 이렇게 뽑으면 간장에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잖아요. 빠르면 빨려서 딱 나오고 그다음 탁 놓으면 쫙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빨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통 그 베르누이 정리인데 이거를 뭐 사이펀이라고도 해요. 사이펀 들어보셨나? 사이펀. 근데 뭐 사이펀이 됐건 베르누이가 됐든 벤추리가 됐든 어쨌든 불을 끌어당겨서 바닥에다 까는 기술을 하는 게 바로 이 불목과 구들 개자리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벤추리도 알고 베르누이도 알고 이 사이폰도 다 알고 있었지. 근데 말은 이제 서양 애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이미 그 원리를 알고 간장 다 빨아서 하는 사람이 뭐 과학 점수 몰라도 다 빨아서 휙 수돗물도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불을 확 당겨서 싹 가라앉히는 게 바로 구들 개자리가 불목을 통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구들 개자리는 불목을 통과한 게 바닥을 넓게 해서 밑으로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고래로 가는 거죠. 고래로. 고래는 뭐 그야말로 길이니까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죠. 이 고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들의 발달사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 고래가 제대로 생긴 것이 진짜 구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래가 없으면 이게 불이 그냥 굴뚝을 향해서 갑니다. 불을 떼면 방바닥을 골고루 뜨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불이 말을 안 듣고 굴뚝으로 씩 달려가니까 이제 우리가 골고루 따숩지가 않고 굴뚝으로 가는 길만 뜨거운 거죠. 근데 우리는 방바닥을 다 골고루 뜨겁게 하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고래. 그래서 이 구들 계자를 통과한 게 고래로 가고, 고래 이제 꽉 찼어, 이제 불길이.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 못 나가게 말려야 되잖아, 얘를. 붙잡아둬야 된다고. 근데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를 다 막아버려요. 이제 구들을 만들게 되면. 위를 막고 아래로 내보내요, 아래로. 그게 고래 계자리, 고래 계자리. 아까 구들 계자리 있고 두 번째가 고래 계자리. 그래서 고래 계자리는 바닥이 툭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만큼 밑으로 툭 꺼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나가게.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는 위로 나가야 되는데 위는 막혀 있고 아래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자리, 고래 계자리. 그래서 아래로 해서 굴뚝까지 나가서 이제 구세로 빠져나가게 되죠. 연기가.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놈은 못 나가고 차가운 놈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잘못하면 역류한다고요. 왜냐하면 저쪽이 계자리가 아궁이보다 더 낮으니까 굴뚝만큼. 굴뚝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아궁이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다 보면 불이 휙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고래 계자리. 식은 게 나가고. 그 고래 계자리 다음에 굴뚝으로 가서 구세로 나가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굴뚝 계자리가 이제 있어요. 굴뚝 계자리. 굴뚝 계자리는 굴뚝 밑에 마지막으로 집수정처럼 깊이 파 있어서 찬바람이 굴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래로 들어오지 못하게 굴뚝 밑으로 이렇게 확 파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굴뚝 계자리예요. 그래서 이 굴뚝 계자리, 고래 계자리, 구들 계자리 이 세 가지가 우리 구들에는 가장 좋은 그리고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물론 이제 고래가 이렇게 여러 줄 고래가 있게 되면 불이 그 골고루 퍼져주면 좋은데 잘 안 퍼져주니까 이제 뭐 그 고래 끝에 바람막이라는 것을 세우기도 하고, 바람막이 고래별로. 그 다음에 불목 부분에도 불목의 크기나 방향을 이제 조정하기도 하고, 그건 그때그때 이제 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궁이 부분, 여기가 불목 부분, 불목하고 구들계자리 부분, 고래 부분, 여기 고래, 아궁이, 부넘기, 그 다음에 이 계자리, 여기 굴뚝. 이게 보통 굴뚝은 원래 이 부분이 굴뚝이에요. 굴뚝이다. 굴뚝.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굴뚝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구세라고 불렀어요. 구세. 근데 굴뚝 구세가 붙어버리면 굴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합해서 굴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는 옆으로 가는 게 굴뚝이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구세였다. 근데 요새는 이걸 다 굴뚝이라고 흔히 불러버리니까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아직도 구세, 굴뚝을 나눠서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다 굴뚝이라고 부릅니다. 연변이나 만주 쪽도 여기는 구세, 이건 굴뚝 부르죠. 옆으로 가는 것은
이 원래 굴뚝인데 우리 여기서는 요새는 이걸 연도 이렇게 그냥 불러요. 연도. 한자 말이죠. 원래는 이게 굴뚝인데 옆으로 가는 거가. 요걸 단면으로 보면 이제 부를 때는 아궁이 부분이 있고 뭐 여기에 솥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이건 단면도로 보면 여기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여기서 불을 이렇게 떼면 불이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가 불목 분원기가 되겠고 요게 불목 또는 분원기예요. 분원기. 분원기를 넘어간 게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게 이게 구들계자리. 이게 차차차차 사실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고래가 여기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고래 부분이 요게 고래계자리.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라 그랬죠? 굴뚝. 우리는 연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굴뚝 또는 구세가 되겠고 요게 뭐지요? 굴뚝계자리. 요건 고래계자리. 그래서 불이 오면 여기서 휙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퍼져서 고래를 거쳐서 갔다가 이 계자리로 뚝 떨어지고 나가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경사가 집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아래로.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올려요. 올리면 역류가 쉬워져요. 그리고 뜨거운 게 빨리 나가요. 이렇게 내리는 거는 이렇게 내리면 과연 이 불이 나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만들어야지 물론. 그래서 발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가면 이게 옛날 건물의 하수도로 이게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구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근데 실제는 이 굴뚝 연도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 굴뚝 계자리가 있어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깊이 파서 바람이 여기서 머물고 다시 나가게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 분엄기, 고래, 계자리. 물론 여기에 바람막이가 이제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만들 그 모형으로는 일단은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형태를 잡고 아궁이, 분엄기, 고래, 계자리 이것을 만드는데 구들장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구들장은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계자리를 깊이 파고 여기 분엄기를 만들고 이런 것을 다 만들면 힘이 드니까 요거는 깊이가 좀 안 나와도 이렇게 위치만 표시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만. 그래서 각 조별로 고등고래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이게 제일 편해요. 가장 대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흩은고래 이거는 별로 안 쓰고 아주 작은 방일 때. 그리고 요 중간을 만들기로 해요. 중간은 복합고래라 그래가지고 그냥
복합고래 또는 혼합 고래 해가지고 있으면 아궁이가 있고 굴뚝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일자로 나가다가 여기 와서 허튼 고래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요것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거 시공도 간편하고 어느 정도 불을 나눠줬다가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혼합고래도 이것도 많이 씁니다. 요거를 5, 6, 7번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7번. 복합고래. 그래서 이 고든 고래로 오다가 허튼 고래로 이렇게 딱 빠지는 형태지요. 허튼 고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선자고래는 아궁이가 여기 있고 굴뚝이 여기 있고 고래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나가 있는 고래가 선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고래가 선자고래고, 대돈고래는 요거는 그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궁이가 여기 있고 고래가 줄고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와서 이 벽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쪽은 벽을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연기가 나가서 굴뚝이 여기 있는 거죠. 굴뚝. 요건 아궁이. 그래서 불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그러면 좀 추워질 수 있겠죠.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2층으로 보통 만듭니다. 요거는. 불이 이렇게 2층으로 나가고 막혀서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요거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건 층이 두 층으로 돼서 위에는 앞으로 가고 아래는 밑으로 나오고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지. 어쨌든 이 대돈고래도 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굴뚝 위치를 바꾸기가 유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형고래는 방이 이제 동그랄 때 물론 쓰는 거고, 이거 말고 2층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불이 지금 뭐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불을 떼면 한 층은 불이 이렇게 위층으로 쭉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막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위층, 아래층은 이렇게 되면 아래층은 이렇게 돼서 굴뚝이 이렇게 나가는데 위층에서 들어온 놈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위층에서 온 게 아래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요 위층, 이거 아래층. 이건 좀 어려운데 뭐 만들 수는 있는데 혹시 조에서 반장님이 우리 2층으로 하자 그러면 하셔도 돼요. 반쪽씩 잘라가지고 저기 진천에 가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줄고래는 이제 뭐 외줄고래는 불을 떼면 여기서 고래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돌아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뭐 굴뚝을 여기에 내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내든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외줄고래로. 두줄고래는 근데 이렇게 외줄고래, 두줄고래 이런 것들은 높이를 많이 요구해요. 높이를. 왜냐하면 이 길이가 기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이 올라가는 높이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이만큼 높아야 돼. 두줄고래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요렇게 보내고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요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두줄고래도. 그 가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자신 있으면 두줄고래,
이건 뭐 회전고래라고 하는데 회전은 이게 회전하지 않으니까 회오리고래, 두줄고래.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높잖아요. 돌면서. 이게 높으면 이게 단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불을 이렇게 떼면 이게 그 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돌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들 박스가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지겠죠.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서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구들장을 이렇게 깔게 돼요. 여기다 맥반석 이런 거 왕창 채워가지고 여기서 불을 떼면 연기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제 뺍니다. 그 이만큼이 추결을 하게 되죠. 지금 불을 이거는 하루 종일 떼고 일주일간 뜨거운 거죠. 하루 종일 떼고 싶다. 그럼 뭐 이걸 만들면 돼요. 이거 뭐 특허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 두 줄은 이거보다 조금 덜한 거겠죠. 좀 덜. 그러니까 이건 높이가 이건 적어도 1.5m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가지 이제 우리 구들 팁을 드리면 어차피 불을 떼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그냥은 이렇게 못 내려가요. 불이란 놈이 미쳤다고 처음부터 기억하겠어요.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려야 된다고요. 처음에 올리는 이 절대 높이가 필요해요. 그 높이가 보통은 한 70cm 정도를 요구합니다. 80cm는 돼야 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나와요. 그럼 우리 집은 50cm다.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면 아까 환풍기를 쓰면 돼요. 환풍기를 써서 당겨 준 다음에 불이 일단 다 통과하면 그걸 끄면 이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개자리가 3개 있는데 개자리 중에서 가장 깊은 게 그러면 굴뚝개자리. 굴뚝개자리가 제일 깊습니다. 굴뚝개자리. 여기서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고 두 번째는 보통 그 맨 땅에 짓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물이 많이 났어요. 물이. 그 물이 이쪽으로 고이게 되는 거죠. 아까 경사를 이렇게 아래로 하는 이유는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이쪽에서 물이 나오면 빠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물이 고이면 구들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있는 물은 다 구들 개자리로 나가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고래 개자리는 아궁이 높이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야 돼요. 요거랑 비슷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이거보다 높으면 열 효율이 떨어져요. 아궁이만큼 이건 깊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거를 잘 알아들으시네. 그럼 그냥 아는 척 하시는 건가? 지하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불을 떼는 것을 지하실에서 떼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실을 안 하니까 위로 계속 올리니까 과거에 보면 부엌은 이렇게 부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엌이 이렇게 좀 내려가죠. 방은 어떻게 돼요? 마루 올라가고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 불 떼는 데하고 방하고는 차이가 80cm 이상 나는데 벽이 딱 갈라져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실제는 부엌 들어갈 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부엌을 들어가고 방을 들어갈 때 마루에서 올라가서 가고 그러니까 이 높이 차이가 실제는 많은데 바깥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마루 조금 있고 부엌은 꺼져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부엌이 이렇게 툭 꺼져 있으니까 방을 우리가 만들 때 방 위에 부엌 위에는 뭘 만들었어요? 다락을 꼭 만들었죠. 왜냐하면 높이가 높으니까. 왜냐하면 방바닥을 부엌 방바닥은 떨어뜨려 놨으니까 부엌 위에는 항상 이제 무슨 함이나 무슨 장을 만들어서 이제 창고로 이렇게 옷방 비슷한 걸로 썼죠. 그러니까 그 높이 차이가 필요하니까.
또 질문. 사실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리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구들도사라 그래도 이 종류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구들이 제일 좋다 그래 만나면. 네. 어차피 그 구두를 놓고 방바닥은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길을 가는 것을 구두의 높이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구들 옆 밑에 있는 그 땅바닥으로 불길을 조정해야 되는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질문이 예리하네. 사실 그것까지 가리키면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불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뜨거우면 그래서 방바닥을 약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방바닥을 올려준다고요. 그리고 이 방바닥도 올려준다고. 이 구배는 보통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구배를 줘요.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그리고 마감을 하면 방바닥이 비틀거리면 안 되잖아. 결국 방바닥은 똑바로 이렇게 깔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깔면 아랫목은 어때요? 흙이 두꺼워지고 윗목은 흙이 없겠죠. 자, 그래서 좋은 구들은 불을 딱 떼면 여기부터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뜨거운 게 와서 아랫목이 딱 뜨거워질 때 되면 이제 불 안 떼요. 그리고 식을 때는 거꾸로죠. 여기부터 식기 시작해서 아랫목은 계속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사는 요렇게 아래도 요렇게 되는데 요 경사만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실제는 이거는 이제 단면 경사고 평면 경사가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경사가 요렇게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보면 방바닥은 경사가 요렇게 위로 되고 요렇게 돼서 배 밑바닥처럼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횡구배하고 종구배를 다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도면화가 잘 안 되고 실제 아까 요렇게 된다고 아주 심하게 그렸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방바닥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해야 가장자리에 열기가 가겠죠. 이거 똑바로 해버리면 그냥 가지 얘가 미쳤다고 옆으로 가겠어요. 이제 높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마감이 가운데는 많이 생기고 앞에는 많이 생기고 옆에는 적게 돼서 가장자리하고 윗목이 먼저 뜨거워지는 원리입니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그래서 요 횡구배랑 종구배를 잘 맞추는 게 좋은 구들인데 이 방이 커질수록 이 구배를 이제 잘 해야 돼요. 작은 방은 어차피 불이 닿으면 금방 퍼져버려서 별 지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큰 방과 작은 방이 크기 차이가 큰 방은 어느 정도? 뭐 큰 방은 우리 옛날 방은 보통 그 8자 방이 기본이었어요. 그 8자면 2.4m에 2.4m니까 지금 우리 보통 아파트에 살면 가장 작은 방보다 작았어요. 우리 지금 가장 작은 방이 한 2.7m에서 2.4m 되거든요. 화장실이 1.8m에 2.4m예요. 화장실 길이만큼 되는 거에 양쪽 길이가 있는 게 우리 방이 그게 한 칸이에요. 2.4, 2.4. 그게 우리 보통 방이고. 큰 방 하면 그거가 4개가 붙으면 큰 방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방 칸수로 다니까 99칸 하면 2.4에 2.4m가 99개. 그래서 별로 안 커요. 99개 해봐야. 그러니까 2.4에 2.4 99개 하면 2.4에 2.4 하면 2는 4, 2는 4, 5, 6. 6에 99개, 6평방에 그러면 한
그 많이 해봐야 600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200평? 그러니까 99칸짜리 집이다 그러면 그 이상 못 짓겠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큰 집이에요. 200평이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친환경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그 방을 작게 줘야 난방을 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 몰아서 이제. 근데 방을 작게 짓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공기가 또 깨끗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집은 환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추웠지. 그러니까 아랫목에 딱 들어놓고 여기는 그냥 거의 한 대처럼 찬바람이 불어가니까 작은 방도 여러 명이 있어도 호흡에 곤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이게 단열이 딱 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금방 여러 명 들어가면 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되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그만 방에서 구차하게 사는 것을 그래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애를 키울 수가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사니까. 살을 붙이고. 물론 지금은 현대 생활을 하니까 좀 크게 이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신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낭비하지 않고. 집하고 여자는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옛 사람들이. 왜냐면 그 낭비가 심하니까. 또 질문 없어요? 네. 제가. 네. 예, 과거에는 이 부뚜막 가공이를 썼기 때문에 이 온도가 500도 안 올라가고 낮게 유지돼서 불완전 연소돼서 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가 이제 넘어가서 여기 쌓이고 여기 쌓이고 여기 쌓이고 막혀서 여기에 이제 불맞이돌이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불맞이돌이 여기 있어서 불맞이돌을 열고 여기다 쑤셔 해가지고 쑤셔서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까 나무를 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실 안에서 떼기 때문에 쟤는 뭐 30년 쌓여도 쌓이는 게 없어요. 다 타버려요. 없어요. 재가 없다고요. 재도 탄다고요. 안 탄 게 재예요. 나무가 1000도 올라가면 재도 없어요. 싹 타요. 그래서 가끔 불을 확 떼버리면 싹 타서 없어지니까 제가 지금 한 20년 했지만은 이렇게 떼가지고 뭐 재가 차여가지고 뭐 이게 안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온돌 학교를 하니까 이제 기존에 한 거를 이렇게 뜯기를 자주 하거든요. 많이 놔본 사람이 잘 노는 게 아니라 논대 자고 뜯기를 자주 한 사람이 잘 나요. 그래야 보면 불을 떼서 어떻게 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가면 한번 뜯기도 할 거예요. 그럼 뜯어가지고 보면 야, 제가 이게 쌓이는구나 안 쌓이는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은 이 불맞이돌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쌓이니까. 그럼 뭐 쌓이면 만들어야죠. 불맞이돌. 이쪽에다 만들기도 하고 개자리 옆에도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 집에 보면. 그래서 불맞이돌을 열어서 이제 쑤셔서 이제 뚫어 나가는 거죠. 네? 소스를 할 경우도 소스를 하면서 함실 형태로 해서 안에서도 불을 떼게 만들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해요. 왜냐하면 솥이 있으면 안에서 떼기가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그래도 뭐 솥을 구태여 걸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솥을 좋아하시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뚜막 가마솥이 딱 있어야 이게 든든해 보이니까. 근데 그 부뚜막을 놓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재가 차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사가 힘들고 그랬으니까 굴뚝만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는 생활 패턴도 바뀌고 뭐해서 한 10년 됐다 그러면 야 뜯고 다시 하자. 그렇게 해버리지 뭐 그거 쑤셔서 조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집이란 놈이 그 아파트를 뭐 뜯어 고치잖아요. 이사하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수명이 그게 무슨 재료나 이게 낡아서 못 쓰게 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나가서 못 쓰는 거예요, 다. 집도 마찬가지. 옷도 뭐 해져가지고 못 입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뭐 옛날로 뭐 입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수명이 그 달아지는 수명이 아니라 그 실증 내지는 이제 그 우리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은 이게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수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실증 나거나 설비가 노후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저런 걸로 그걸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는데 그러니까 난로를 따로 피잖아요. 실내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아궁이 그걸 이 응접실에 설치를 하면은 그래서 벽난로 구들이라고 제가 아까 얼핏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가서 보자고요. 그런 게 좀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네. 아니 내가 집은 예. 집은 그런 집이 예. 싶어서 이제 그거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주의사항은 과거에는 이제 단열이나 창문이 그렇게 기밀하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실내에서 불을 떼면 실내 산소를 싹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차차. 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조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1분, 2, 3분간 어느 거를 할지를,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조장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럼 선택을 하도록. 뭐요? 대각선은 선자고래. 6종 1번 고등고래. 다 고등고래는 너무 많아서 이건 조금 있다. 고등고래는 맨 마지막에. 선자고래 요건 또 어느 4조? 4조 선자고래 됐네. 4. 2조. 부채고래. 6조 흩은고래. 흩은고래는 너무 쉬우니까 복합고래를 하세요. 6조요? 6조는 복합고래. 흩은고래가 뒤에 앞에가 줄고래 이렇게 나가는 거. 6조, 2조, 4조. 그 다음에 1조. 조금 기다려봐요. 그 다음에 2조 됐고 3조, 4조, 6조, 3조 대돈고래 하세요. 3조. 그 다음에 5조 어디 있어요? 5조 원형고래 하세요. 5조. 수준이 있는 사람 예. 원형고래. 양파고래를 하든지 요걸로 하든지 뭐 원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요게 5조? 그럼 6조. 6조 어디 있어요? 6조 했나? 6조 됐고 1조 고등고래 오케이. 그럼 다 정해졌나요? 자, 만들기 시작하세요. 얘가 바닥인 거에 분홍색이요? 돌에 돌. 아, 분홍색이 바닥 하얀 바닥 사이즈하고
자, 분홍 색깔은 고래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잘라서. 바닥은 저기 우둘락. 이 재료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도 건축과는 아니지만 재료를 좀 설명을. 그 알고 만들어야지. 예. 요건 우드락이고 이건 폼보드인가? 자, 요거는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거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건축 재료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물렁물렁한 거야 그러면 조금 좀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스티로폴 종류죠. 스티로폴. 근데 이게 좀 딱딱하니까 압축 스티로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상품명으로 많이 하니까 이걸 그냥 그 보드롱 했는데 아이소 핑크라고 보통 얘기해요. 핑크 색깔이라서. 그러니까 압축 스티로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잘라서 모형 만들기가 좋고, 이거 바닥 단열재로 많이 써요. 뭐 확 눌려도 괜찮으니까. 벽 단열재가 아니라 바닥 단열재로. 이후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럴 때도 이건 이제 깔고 만들죠. 이 압축 스티로폴. 아이소 핑크라는 거고, 요거는 잘라서 고래를 만들 때 주로 쓰세요. 고래나, 그 다음에 고래는 안에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벽은 원래 건물 벽에다가 고래를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건물 벽 따로 있고, 그 안에 이제 구두를 만들어요. 건물 벽 안에. 그러니까 건물 벽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시고, 건물벽 안에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벽 안에 만드는 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들벽이죠. 그러니까 원래 벽은 아니고 구들벽. 이걸 보통 이제 식은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은담. 맨 옆에 있는 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방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원래 벽 안쪽에 있는 벽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들장을 올려야 되니까 맨 옆에 있는 벽이 보통 두 겹으로 들어갑니다. 한 겹은 구들벽이고 또 한 겹은 구들장 올려놓는 벽이고, 그 두 가지를 다 이걸로 쓰는 겁니다. 아이소 핑크, 압축 스티로폴.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까만색이 있고 하나는 녹색이 있어요.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만져보면 달라요. 이거는 만지면 압축 스티로폴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우드락이라고 보통 그래요. 우드락. 요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우드락. 그 다음에 요거는 뜯어보면 이거 매끌매끌한 게 붙어 있어요. 매끌매끌하게. 요거는 보통 폰보드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마감용으로 많이 쓰고, 아까 우드락은 내부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맨 바깥 벽이나 이제 마감이 도배지가 붙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 바닥도 이걸로 하세요. 바닥 크기는 이 반쪽 정도로 쓰는 걸로 하세요. 이 반이 얼마죠? 크기가 대충 한번 재볼까? 딱 반 하면 얼마예요? 50. 600에 900이면 45에 60. 45에 60을 바닥판으로 쓰시고, 45에 60을 바닥판으로 쓰시고, 실제 구들 크기는 안쪽을 45에 45 정도로 하세요. 그럼 15cm가 남겠죠? 그 남는 데는 각 조 이름 쓰고 무슨 고래 쓰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기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전시하면 볼품이 없으니까 바닥판 크기는 45에 60, 구들의 모형 크기는 45에 45. 5칸 하면 5, 6, 한 10분의 1로 3m 10분의 1 하면 30cm. 이게 30cm, 30cm 하면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분의 1? 8분의 1 정도?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뭐 격차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하는데 그다음에 단톡 해가지고 6조 혼합고래. 그리고 나가는 건 저 아래 구멍까지 여기 뚫었어. 우리 조장님 솜씨. 그 다음에 5조. 5조는 이제 바깥에서 불을 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요리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게 했죠. 이제 구들장을 이렇게 동그란 건 사실 얹기가 옛날 구들장은 쉬운데 지금 네모나게 하면 요게 조금 그 하기가 좀 복잡하긴 해요. 개자리가 근데 확실하게 여기를 파야 되는데 이 색깔로 개자리를 표시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색깔 부분은 더 아래로 가서 밑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선자고래, 선자 모양이니까 불을 여기서 떼면 불이 이제 이렇게 선자 형태로 이렇게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나가게 되게 되죠. 개자리는 요렇게 돼 있고, 원래는 요 개자리 깊이하고 여기 깊이하고 여기가 더 깊어야 되겠죠. 여기가 제일 깊고 여기는 덜 깊고 이제 경사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지고 경사가 이렇게 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굴뚝이 여기 있으니까 이 밑으로 가니까 여기 빨리 나가니까 여기는 좀 높고 낮고 더 낮고 더 낮고 해서 골고루 나가서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부채고래, 부채처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바람막이가 있고 불을 떼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겠죠. 여기도 약간씩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팠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